네. 자, 고2 공동사 하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대비 특강 2강 집합의 연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집합의 연산 파트 사실 앞에서 1강 파트에서 개념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들이 이제 무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나 이제 활용 관련된 표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정리해주고 갈게요. 자, 일단은 집합의 연산, 여기 집합의 연산이니까 집합의 연산 관련된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유한집합은 뭐라 했습니까?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을 했어.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대한 활용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서로소라는 표현까지 자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건 좀 더 밑으로 내려서 써야 되겠다. 여기 활용. 자, 활용 문제가 있죠. 자, 일단은 집합의 연산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된다.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그리고 의미적 해석이 얘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속할 때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과 똑같은 표현들을 기억하면서 집합의 연산에서 외울 것만 외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 하자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A 합집합 B는 큰 쪽이 나와야 되죠. 그럼 두 번째 A 교집합 B는 공통부니까 작은 쪽이 나와야 되고, 세 번째 A 차집합 B는요 차집합 법칙에 의해서 A와 B가 아닌 부분인데 얘는 A와 AB의 공통된 부분을 뺀 거니까 AB의 공통되면 A니까 A에서 A를 뺀 거죠. 그러면 뭐 공집합이 될 거고. 네 번째로 기억할 게 여집합 A가 아닌 부분에 대한 포함관계는 반대로 바뀐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억할 게 A 합집합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의 합집합 B라는 녀석의 형태가 되면 이 녀석은 U가 되겠다. 왜 그러냐면 얘에 대한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U가 되는 이유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이죠. 이렇게 풀어내는 것도 있지만 합쳐내는 것도 드모르간의 법칙이 됐어. 근데 얘가 위에 있는 3번과 표현이 똑같은데 공집합이잖아? 그럼 공집합이 아닌 부분이니까 전체 U가 되겠다. 그렇죠? 이런 표현과 플러스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고? 집합의 교환 법칙. 이거 안 보이죠? 자, 교환 법칙. 그 다음에 플러스 결합 법칙. 그 다음에 플러스 분배 법칙까지 집합의 연산 법칙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이 집합의 연산 법칙 같은 경우는 식을 뭐 하는데? 간단히 하는데. 그러니까 복잡한 식이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집합의 연산 문제를 자 1번, 2번, 3번, 4번, 5번과 이 녀석만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 쓰잘데기 없는 공식들은 다 합치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정석으로 배우는데 그때는 이 공식도 집합에 관련된 공식 한 17개 정도 썼어요.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다 필요 없고 자, 요 관련된 녀석만 딱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이 집합의 연산을 뭐로 푼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보시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첫 번째로 자 A 합집합 B라는 연산에 대한 원소의 개수는 자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식을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자,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이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지면 A라는 녀석의 원소에다 얘라는 녀석의 원소를 더해주면 얘는 두 번 들어가 있잖아. 한 번 빼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자, A라는 원소의 개수에다가 B라는 원소에서 뭐 한다고? A와 B의 공통된 부분을 빼주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자, 서로소라는 표현이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로소라는 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서로소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둘이 겹친 부분이 없다는 얘기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랑 같은 표현이 뭐가 나오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서로소라는 표현은
A 교집합 B가 원소의 개수가 당연히 공집합이니까 빵개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 A의 여집합을 B라는 녀석이 분명히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 A가 아닌 부분은 여기잖아. B를 포함하고 있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도 이렇게 A의 바보 아닙니까? 이렇게 포함되는 형태가 또 서로서로 같은 표현이에요. 이해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A 차집합 B가 나오면 A가 된다. 또는 B 차집합 A가 나오면 뭐가 된다? B가 된다라는 표현도 서로서랑 같은 표현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당연히 차집합 법칙,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로 표현한 게 얘 차집합 법칙에서 A교 B의 여집합도 뭐가 되는 거야? A가 된다 이런 표현도 다 같은 표현이죠. 서로서로의 표현을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로소라는 녀석에서 집합의 합집합의 연산을 하시면 NA 합집합 B는 자 그냥 얘랑 더해주면 되죠.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A라는 녀석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라는 녀석의 원소의 개수가 되더라. 그럼 이 개념을 왜 배우냐면 이 서로사란 표현으로 이 개념을 왜 배우냐면 나중에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A와 B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 그게 바로 집합에서는 서로소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배반 사건 나눠서 얘네들의 겹치는 게 없이 더해주는, 분류를 해서 더해주는 형태, 즉 학통에 우리가 이거를 적용시키려고 배우는 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왜 배운지를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A 차집합, 세 개짜리도 있죠. 자, 세 개짜리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있으면 A 더하고 B 더하고 C 더하면 그렇죠? A랑 B랑 C를 더한대요. 그럼 봐봐. 여기 한 번 더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더해줬고 여기 한 번 더해줬고 여기는 두 번, 여기 두 번, 여기 두 번, 여기는 세 번이 겹쳐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빼기 N A 교 B 더하기 N B 교 C 그냥 다 빼기로 쓸게요. B 교 C 빼기 N C 교 A. 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봐봐. 여기 하나 지워지니까 여기 A 교 B 하면 여기 하나 되고 여기 두 개 되죠? 빨간색으로 쓸까요? 빨간색으로 여기 하나 되고 여기 두 개 되죠? 그 다음에 B교C를 지우면 여기 또 하나 되고 여기 하나 되지. 그 다음에 C교A를 지우면 여기 하나 되고 여기 빵개 되는 거야. 그쵸? 그럼 나머지 플러스 N A교 B교 C 이렇게 더해주면 여기 다시 하나를 채워주는 형태가 돼서 다 합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아. 왜냐면 이 공식이 무조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A, B, C라는 녀석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면 이때는 얘 더하기 되면 여기가 두 번 더니까 여기만 빼주면 된다고. 식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공식이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보통은 아까처럼 이렇게 삼원색 우리가 미스라고 식으로 삼원색 해가지고 뭐 겹치는 거 뭐 나오고 하는 것들 그렇죠? 그런 모양으로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제일 많지만 혹시나 그런 집합의 형태가 아닌 조건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공식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3개짜리까지 해석을 했다는 거. 이거 다 지울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배우는 게 자, A 차집합 B라는 녀석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A라는 원소의 개수에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게 아니라 A와 B의 공통된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는 거. 다시 한번 선생님 일반적인 이거 개념 수업할 때도 알려줬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은근히 시험 문제 갔을 때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기억하는 게 A의 여집합의 개수. 이거는 전체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겠더라. 자, 이 컨셉도 나중에 확통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적어도란 표현에 의해서 전체의 개수에서 얘를 구하려는데 얘가 너무 뭐 하는 거야? 많어. 그럼 상대적으로 얘는 뭐야? 적겠죠? 그럼 우리가 전체 구하는 건 쉬워 항상. 전체 구하는 것에서 우리가 전체 작은 녀석을 빼줘서 우리가 구하려면 많은 형태를 구하더라. 이런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란 표현은 그 사건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반대편의 개수를 빼준다는 개념으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왜 경우의 수를 얘기하냐는 건 나중에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공식대로 알고 있으면 된다요. 그리면 다 표현이 되잖아. 이렇게 U가 있으면 여기가 A고 내가 여기 개수를 구하는데 그럼 전체 U에서 얘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결론적으로는 뭐야?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부분에서는 사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활용 문제가 중요하겠죠. 활용은 거의 99.999% 출제가 됩니다. 근데 원소의 그냥 어떤 유한집합 원소 개수의 활용 문제랑 그 다음에 어떤 교집합의 최대 최소는 합집합의 최대, 즉 최대 최소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떤 기출 시험에는요 그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유한집합 원소 개수 활용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최대 최소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반이야. 그러니까 근데 결국 둘 중에 하나는 거의 매번 100%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100%를 좀 아끼는 이유는 혹시나 안 나오면 아 저 새끼가 얘기해서 나 준비했는데 공부 열심히 했는데 거의 안 나왔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봐 99.95%가 얘기합니다. 소시합니다. 네, A형이에요. 트리플이에요. 자 어쨌든 활용 문제가 나오면 자 활용 문제는 언제나 푸는 방법이 똑같아. 2차 방정식의 활용, 연립 방정식의 활용, 2차 함수의 활용 모든 활용 문제는 식세우기입니다. 그러니까 글에 그 출제자가 노가리를 깠어요. 노가리를 까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우면 우리가 식이 있는 형태랑 문제가 똑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식세우기인데 집합에서는 식을 세우는 게 기호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뭐 한다고? 기호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체 인원이 30명이다 그러면 NU는 30. 그리고 뭐 농구를 좋아하는 모임이 있고 축구를 좋아하는 모임인데 농구를 좋아하는 모임은 뭐 20명이다. 뭐 이러면 NA는 20 이런 식으로 기호화를 해주셔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맞춰주시면 돼요. 근데 분명히 활용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최대 최소랑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자, 이 최대 최소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자, 어떤 값이 최대값이 있고 최소값이 있다는 얘기는 딱 정해진 상수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값이 변하기 때문에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이 있다는 거예요. 즉 범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범위를 구하는 녀석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그 미지수는 제가 방금 말했죠. 미지수라고. 상수가 아니고 뭐라고요? 변수라고요.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녀석의 최대 최소를 빨리 변수를 설정을 하는 거야. 미지수를. 자, 미지수를 설정을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뭘 하는 거다? 미지수로 설정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범위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 최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이 문제에서 좀 더 난이도를 높였어요. 자, 우리는 실전적 개념풀이를 배우고 있는 거야. 자, 분명히 난이도를 높일 때 이런 건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게 미지수를 설정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미지수 설정이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미지수 설정할 때는 난해한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많이 겹쳐 있는 거를 미지수로 설정해 두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도 얘로 표현이 가능할 거야. 뭐 x-17이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미지수 설정을 해서 풀어봤는데 그게 잘 안 풀려. 좀 난해. 물론 풀립니다. 근데 안 풀려. 그때는 교집합을 보통 미지수로 두시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습관 자체를 많이 겹쳐있는 녀석을 미지수 설정하면 x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많은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있고 자, 또 다른 활용 문제는 이거는 진짜 안 나오길 빌으셔야 돼요. 나오지 않기를 빌으셔야 돼요. 제 문제집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뒤에 두 문제인데 집합에 대한 활용이야.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에 대한 활용이 아니라 집합에 대한 활용. 그러니까 어떤 다른 단원의 이전에 배웠던 단원의 어떤 모임들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집합으로 표현해서 결국은 이해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 그 집합에 대한 어떤 설명을 내가 뭐 하는 거? 이해를 하는 부분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관련 단어 문제가 아닌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너네들은 뭐 하겠어? 분명히 다 애워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기억해요?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틀릴 거란 말이지. 맞아 아니야?
인정하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제가 여기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부를 일단은 문제를 포함해서 외워서 이 간단한 개념을 우리가 도식화하고 로드맵을 설정을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겠지만 다시 시험이 끝나고 수업에 본 수업에 들어갈 때는 진짜 개념 공부를 철저히 해요. 왜냐면 너네들이 센 녀석들 자이 자시가 스토리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것들 보면은 유형이 졸라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유형을 나눌 필요가 없거든. 근데 애들한테 뭔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야마를 주기 위해서 문제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네 문제집을 팔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유형별로 문제를 겁나 많이 풀어서 그 유형을 다 외우려고 하는 거야. 근데 한 가당 최소가 12개야. 12개 정도예요. 제일 적은 건 9개야. 한 가당. 근데 한 단원이라면 보통 2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제일 적은 게 12개라면 좀 많은 건 20개까지 된다고. 그럼 40개의 유형을 한 단원 다 외워야 돼. 근데 시험은 분명히 뭡니까? 보통 2단원이 나오잖아요. 2단원에서 반에 가면 거의 한 5가 정도 나온다고. 그럼 너네는 200개의 유형을 외워야 된다는 많게는. 그 200개 유형을 외웠다고 치자 이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시험을 잘 봤다 치자 이거야. 그럼 그 다음에 나갈 때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안 나오나? 수학은 분명히 복수적으로 나와요.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외우려면 200개 유형을 외우려면 최소 문제집을 7권은 풀어야 되니까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효율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습득을 해줘야 돼요.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특히 너 태호 누군지 알 거야. 태호 이름을 거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분명히 뭐라 그랬다고? 내년 공부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해석했는데 해보고 얘기하세요. 해보고 제발. 안 하고 얘기하지 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쓰면 머리 대가리에 뇌에 좋대. 양손을 쓰면 대가리에 뇌가 발달이 돼서 좋대요. 그럼 왼손을 처음부터 내가 써면 잘 써져? 그리고 잘 써졌다 치자. 대가리가 막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논문적으로나 이런 과학적으로는 그게 증명이 됐대. 그럼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물론 이게 비약적인 부분일 수 있겠지만 제 생각도 마찬가지 이거랑 같은 논리라고 한다 그러면 개념을 습득을 해서 바로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서 자기 걸로 소화를 해야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소 2달. 최소. 너무 앞만 보고 가까운 녀석의 성적만 너무 보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수학 실력을 키워야 얘네들이 만약에 수시를 쓰다 요즘은 수시가 훨씬 더 인원을 많이 뽑으니까 수시라는 건 결국 꾸준함을 보는 거니까 꾸준함이라는 건 편차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만 풀고 냈다 하는 애들은요 자기가 잘 맞히는 유형이 있고 잘 못 맞히는 유형이 있어요. 개념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럼 잘 맞히는 유형이 많이 나올 때는 점수가 좋아. 근데 못 맞히는 유형이 섞여 나면 점수가 떨어져. 그럼 편차가 심해진데 어떻게 수시를 쓸 거야? 쓸데없는 훈계 아닌 훈계를 했으면 너무 답답해서 그랬어요. 자,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거야. 지금 집합에서는. 결국은 마지막에 초심한 문제는 제가 지금 훈계를 하다가 까먹었네. 이해력을 요하는 문제라고. 그럼 이해력은 단기간에 생기지 않으니까 만약에 100점을 맞으려고 하지 않는 애들은 살짝 무시해도 돼요. 안 나오고 빌어야죠. 어쩔 수 없다. 자, 그럼 바로 예제 8번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예제 8번 보면 두 집합 A가 있어요. 자, A는 1, 3, 5. 이거 졸라 개쉬운 문제죠. 8번. 8만 쓸게요. 자, B는 뭡니까? 2, 3, 4, 5에 대해서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개념을 배운다면 A 교집합 B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 조건 제시법으로 얘에 대한 의미적 해석을 조금 더 정확하게 써볼게요. 왜 이럴 때 공부하는 거지? 너는 따로 뭐 개념 다르다 외울 거냐고. 그럼 여기 X바. 그럼 얘가 원소라는 거야, 이 모양이. 그럼 조건이 뭐가 되냐면 X는 A의 원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X는 B의 원소이다. 이렇게 쓰면은 이 교집합의 의미를 정확하게 쓴 거야.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의미가 뭐라고? A의 원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B의 원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둘의 겹치는 부분의 원소라는 거야. 그럼 난 집합의 연산이 나왔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려본다 그러면 겹치는 것부터 먼저 쓰는 게 좋죠. 자, 얘가 3하고 5하고 겹치네. 여기 3하고 5. 그럼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뭐예요? 2, 4 가세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분명 몇 번이야? 모든 원소의 합은 3호잖아. 여러분은 제가 사랑하는 그 3호하는 마음. 얘는 더 하면 어떻게 돼요?
8이 되겠죠. 1번. 네, 1번이 되겠죠.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뭐라는 거예요? 맨날 수화를 하세요. 저 그냥 말로 하세요. 여기 옆에서 찍고 있는 거 정확하게 아는데 뭐 수화를 해. 기침. 되게 귀엽죠? 여러분도 우주균 선생님 알고 아시죠? 기침. 죽여버린다 진짜로. 자, 그 다음에 예제 9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전체 집합 U가 주어졌어. 자, X바 X는 10 이하의 자연수래. 10 이하의 자연수. 자, 9번이라고 쓰고 갈게요. 자, 두 분파 A, B에서 A는 1, 2, 3, 4, 5가 주어졌고 B는 조건 제시법을 주었습니다. X바 X는 10의 약수라고 주어졌다. 자, 그랬을 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모든 원수합은 그러니까 또 차집합이랑 뭐 연산 알고 있니? 뭐 이런 내용이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표현은 누구랑 똑같은 거라고? A 차집합 B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쵸? 그러면 얘에 대한 의미도 한번 공부를 해보면 X바의 자 A 차집합 B는 A가 B가 아닌 부분의 공통부인데 잘 봐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자 A 차집합 B라는 건 A에서 A, B의 공통된 부분을 뺀 거니까 이 부분이야. 자, 그 표현은 A랑 B가 아닌 부분의 공통 부분이다. 그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을 내가 조건제시법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A의 원소이고 그리고 동시에 X는 B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의미적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 의미에 대한 녀석을 조건제시법으로 쓰는 서술형 문제도 저는 봤어요. 한 문제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지금 연습해 놓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요 앞대가리 1강에서 배웠을 때 분명히 조건제시법이 나오면 항상 원소날법을 바꿔 쓰라 했죠? 10의 약수니까 1, 10, 2,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빨리 교집합부터 써놓으라 했어. 겹치는 게 1, 2, 5가 겹치니까 얘가 1, 2, 5가 됐고 나머지가 3, 4가 될 거니까 이 부분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니까 7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차집합 B에 연산할 줄 알아?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1번에서 5번 사이에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1번과 5번 사이. 그러니까 이런 건 눈 감고 맞춰야 돼. 이렇게 한정문 놓고. 자, 이해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0번 보시면 전체 집합 U에 두 부분 집합 A, B에서 A가 B에 포함될 때일 때 이거일 때 A 여집합 교집합 B 빼기 차집합 A 교 B를 간단히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개념은 뭐냐면 얘랑 같은 표현이 뭔지를 알고 있니? 이런 얘기야. 정리해볼게.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A 합집합 B가 되면 B가 되겠죠. 왜냐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합집합이라는 건 어디 한 군데라도 속하면 되는 거니까 B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A 교집합 B가 하면 작은 쪽인 A가 나옵니다. 이 수업만 들어도 이거 외워지겠다. 몇 번 하는데. 그 다음에 A 차집합 B를 하면 A 교집합 B가 아닌 부분의 공통부분이니까 얘는 공집합이 되고 그다음 네 번째로는 A가 아닌 부분과 B가 아닌 부분은 포함을 반대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A의 여집합의 합집합 B가 되면 얘 드모로간 법칙 쓰시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얘는 공집합이 아니니까 U가 되겠더라. 이 표현과 같은 표현 중에 안에 걸릴 거라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얘가 그림이 이런 상태니까 얘를 봐봐. 자, A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B래.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는 B 차집합 A랑 똑같은 거잖아. 그쵸? 그러면 B에서 A, B의 공통된 부분을 뺀 거니까 어디야? 여기가 되겠지. 여기. 그림상. 나 분명히 집합의 연산을 뭐로 한다 했다고?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다 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A교비죠. A교비는 어디요? A교비는 A가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봐봐. 여기서 A를 내가 빼겠대. 그러면 A를 빼면 겹치는 게 없잖아. 분명히 내가 차집합이라는 건 얘 두 집합에 얘에서 두 집합에 공통인 부분을 빼는데 공통인 부분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고? 여기가 되고 그냥 여기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빼는 게 없으니까. 이해됐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비차집합 A인 1번이 답이 되겠더라. 문제를 푸는데 이건 좀 문제를 이런 문제를 왜 기출을 내셨는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아무짝도 의미가 쓸데없는 건데 제가 문제를 좀 선별 그지 같은 걸 했네요. 인정할게요. 굉장히 인정이 빠르죠? 네, 선생님은 잘못했으면 잘못하다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르게. 어떤 사람은 인정을 안 해요. 자, 이제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 거기 틀렸어요. 자,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자, 이대로 따라봐봐. 고쳐주세요. 죄송합니다.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 거기에 교집합이 아니라 여기가 합집합이에요. 내가 다른 펜을 쓸게. 로레인으로 쓸게. 로레인. 합집합에 여기 합집합으로 바뀌었어. 자, 그랬을 때 B 교집합, A 합집합, B 여집합. 다른 거 안 틀렸나요? 다른 거? 자, A 교 B가 되겠죠. 자, 합집합을 고쳐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때 요런 녀석이 나왔어. 자, 이거 뭡니까? 졸라 복잡한 거야. 졸복이야. 졸라 복잡한 식이에요. 졸복. 졸복이가 나오면 우리가 졸라 간단, 졸간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우리가 연산법칙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걸 가지고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풀 수 있는데 벤다이어그램 그리기가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졸라 복잡한 식이 나오면 졸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연산법칙을 쓰겠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드모르간의 법칙이 보이죠? 여기 C가 있으니까 그럼 얘 부정시키면 A, 얘 부정시키면 합집합, 그럼 얘 부정시키면 P 이렇게 될 거고 거기에 교집합 A가 되겠죠. 그럼 이제 A 합집합 B랑 A와의 공통된 부분인데 그럼 당연히 A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에 얘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보시면 여기는 뭐 한다고? 분배 법칙을 쓰시면 비교집합 A에 합집합 기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그러면 B와 B가 아닌 부분의 공통부분 뭡니까? 공집합이죠. 그럼 공집합이랑 얘랑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A교 B가 된다는 게 그때를 합쳤더니 뭐가 되더라? A 교집합 B가 되겠더라. 자, 얘랑 두 집합을 합쳤더니 A 교집합이 나왔다는 얘기는 A가 A 교 B에 뭐 한다는 얘기야? 포함된다는 얘기네요. A가 뭐라고? A 교 B에 포함돼. 그럼 봐봐. A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교집합이 여기인데 그럼 A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잖아. 그러므로 이 부분이 없어져야 돼. 이렇게. 그럼 이 말은 결론적으로 또 무슨 얘기야? A가 뭐라고요? B에 뭐가 되더라? 포함이 되더라. 이런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1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가리?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메인은 뭐라고? 졸라 복잡한 식이 나면 졸라 간단한 식으로 바꾸는데 그때 뭘 쓴다고? 연산법칙을 쓰겠다. 실전 개념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2번을 보시는 거죠. 12번. 자, 12번 문제도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문제 꼭 좀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2번 문제. 자, A 집합이 주어졌어. 자, A 집합이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졌네요.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졌고요. B라는 집합이 주어졌을 때 x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라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그때 A 합집합 B는 뭐라 하냐면 x바 x는 모든 실수.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P는요 x바 x는 2보다 커놨고 4보다 뭐하다? 작다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때 자 A라는 녀석은 우리가 이거를 자, 얘가 원소인데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집합을 원소로 가진 집합이야. 이런 걸 해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풀 때 어떻게 풉니까? 자, 인수분해 통해서 x-x 플러스 1이 0보다 커 같으면 우리 이거 풀면 작은 근보다는 작고 큰 근보다는 뭐하다?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자, 그리고 얘는 A, B를 내가 지금 구하는 거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근데 일단은 얘를 풀 때 두 분을 알파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이랬죠. 있다고 가정하고 세팅을 하는 거야. 그래 놓고 이 집합의 연산에 대한 조건들을 맞춰서 내가 추론을 하시는 겁니다. 뭐 한다고? 추론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어려워해. 그러면 봐봐.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보다 뭐 할 거고 작거나 같을 거고요. 2보다 뭐 할 거야? 크거나 같을 거야. 자, 그랬는데 얘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대. 근데 자, 둘이 교집합을 했을 때는 2보다 커갖고 4보다 작대요. 그러면 얘가 겹치게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일단은 자,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얘는 모각보다 크고 작다가 나오니까 공통된 부분이 여기만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가 겹쳐지는 부분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므로 베타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4가 된다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교집합이 한 역할은 끝난 거야. 그쵸? 이쪽에는 겹치는 게 생기면 안 돼. 여기만 생겨야 돼요. 자, 근데 둘이 합쳤더니 모든 실수가 나왔대. 그럼 둘이 합쳤을 때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된다면, 자, 이렇게 만약에 그려진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이 알파는 여기가 띄어지는 녀석이 있으니까 모든 실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얘는 최소 여기까지 만약 온다 그러면 이때는 여기 얘 때문에 안 되죠. 여기가 겹치는 게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통 부분은 나와서는 안 되고, 그리고 여기가 비어진 곳이 없다는 표현이잖아. 이걸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알파는 최소 여기를 와야, 잘 봐봐, 여기다 알파를 그려놔야 이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겹치는 건 여기고 얘가 여기를 채워주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실수가 합집합을 하면 나오겠네요. 그래서 알파는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되겠더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하면 두 분이 마이너스 1하고 4라는 얘기니까 x 플러스 1, x만 4라는 녀석이고 얘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가 될 거 아니야. 그럼 a는 얼마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b는 얼마 되더라? 마이너스 4가 되겠더라 라고 해서 상수 a, b를 구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자, 이런 2차 부등식과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집합 파트. 특히나 이런 2차 부등식과 연결되는 부분은 사실 명제 파트에서 필요 충분 조건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긴 한데 때로는 이 집합의 양보를 하실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이 합집합이라는 것과 교집합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얘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무슨 문제랑 짬뽕을 시킨 거냐면 집합에 대한 연산의 부분과 집합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의 작성, 그러니까 해가 주어졌을 때 2차 부등식 만들어가지고 이 상수 미정계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랑 짬뽕을 시킨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기면 되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선생님한테 현장에 오셔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방에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워낙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한 방에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야. 자, 이제 13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13번. 자, 원세계수 활용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조금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자, 어느 고등학교의 남학생 300명. 그러면 남학생이라는 녀석을 내가 A라고 한번 둬볼게. 그게 300이야. 그 다음에 여학생이 200명. 자,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근데 대상으로 이번엔 A 영화와 B 영화의 관람 여부를 조사해요. 자, 이걸 P라고 볼게. 남학생은 P, 여학생은 Q 이렇게 볼게요. 자, A 영화, B 영화의 관람 여부를 조사할 때, 그러니까 집합이 또 두 가지가 나눠졌다는 얘기지. 근데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하나의 영화를 관람해야 돼. 그러면 N A 합집합 B. 자, 이게 A 영화를 관람, B 영화를 관람 학생이야. 그럼 이거는 적어도 하나를 관람했다는 얘기는 300명과 200명 합친 500명은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렇게 기호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가조건에서. 이 가조건에 대한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시면 A 영화를 관람한 학생 380명. 그러면 NA는 얼마라는 얘기야? 380이라는 얘기야. 그 중에서 이 중에서 여학생은 얼마라고요? 여학생은 얼마? 120명이야. 그럼 남학생은 얼마야? 여자는 남자일 거 아니야. 뭐 중간 사람 있어? 큰일 나죠. 남학생은 얼마라고? 260명이라까지 해결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다 조건에서 B 영화를 관람한 학생이 얼마입니까? 250명이야. 자, 그랬을 때 여학생은 얼마라고?
60명이 돼요. 그때 남학생은 당연히 얼마겠어? 90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영화 중 어느 하나만 관람한 남학생 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자, A라는 집합을 이렇게 그리고요. B라는 집합을 이렇게 그려서 겹치는 게 있겠죠. 자, A라는 녀석과 B를 합쳤을 때 500명이야. 근데 얘네들이 합치면 얼마야? 630이죠. 그러면 일단 겹치는 애들이 여기 130명이 있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 130명이 겹치니까 분명히 뭐야? 여기 얘가 뭐랬어? 380이니까 130 빼면 얼마야? 250이죠 여기는. 250명이 A 본 거야.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은요? B라는 녀석은 250명이니까 여기 120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안에서 남녀를 구분하려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잘 보세요. 남학생은 총 300명이야. 그렇지? 여학생은 총 200명이에요. 남학생이 300명이네. 그럼 남학생은 얘랑 더하면 얼마야? 350명이잖아. 그게 겹치력이 여기 뭐야? 50명이 뭐라는 얘기야? 남학생이라는 얘기야. 그쵸? 그럼 여학생은 몇 명이라는 얘기야? 80명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됐어? 그럼 봐봐. 여기서 지금 남학생이 50명이 나왔는데 A에 들어있는 남학생이 260명이잖아. 여기 들어있는 남학생이 몇 명이라고? 260명. 그러면 얘랑 얘랑 합쳐서 260명이 되려면 여기는 남학생이 얼마 돼야 돼? 210명이 돼야죠. 그럼 여학생은 몇 명이야? 40명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다시. 자, 여기서 남학생이 뭐라고? B에 들어있는 남학생은 90명이래. 그럼 여기가 50명이 있으니까 얘는 뭐야? 40명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얘는 여자는 몇 명이야? 80명이 되겠다. 이렇게 여기 안에서 또 집합이 세부적으로 부분 집합이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난이도가 좀 어려워요. 그치? 좀 까다롭겠죠? 기호로만 해석하는 게 벤다이어그램도 같이 써야 되니까. 맞니 아니니? 그쵸? 그 안에서도 겹치는 걸 세분화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소의 개수의 활용 문제도 조금 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둘이 합친 거에서 교집합을 찾아내고 거기 안에서도 남녀가 겹치는 걸 찾아내는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어느 한 영화만 보는 남자를 구하니까 여기 있는 녀석의 남학생 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여기 얼마야? 210명. 여기 얼마예요? 40명. 합치면 얼마야? 250명이 되는 답이 5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셨죠? 집합이 큰 굵직한 녀석에 A영화, B영화 보는 게 있는데 거기 안에서 또 남녀를 가리키는 세부 집합, 부분 집합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연산만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공식만으로는 이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공식으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좀 힘들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수학은 공식만 암기하는 학문은 절대 아니라는 걸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벤다이어그램 그려놓고 해결하시면 충분히 해결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죠. 14번 문제. 자, 원소의 개수의 활용 문제입니다. 14번도 원소의 개수. 자, 어느 탐사대 회원 50명이래요. 그럼 전체 인원이 몇 명이라고? 50명. 기호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활용에 나면 항상 뭐 한다고? 기호화를 시켜줘. 독도를 다녀온 회원 A라고 할게요. 집합을. 그게 29명. 홍도를 얘기하는 게 B라고 얘기할게요. 얘는 32명인데 두 곳 중 어느 한 곳도 다녀오지 않은 회원. 그럼 만약에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B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전체 U가 이렇게 있는 그림이야. 벤다이어그램 항상 생각하면 자, 여기에 들어있는 게 어느 한 곳도 다녀온 곳이야. 그럼 어느 한 곳도 다녀오지 않았다는 게 이 바깥을 가리키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나 얘기예요? 7명이라는 얘기지. 그걸 기호로 표현하면 N,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A의 여집합의 원소개수 구할 때 전체에서 뭐 한 거야? N, A 합집합 B를 뺀 거니까 얘가 50명이고 얘는 모르는 개수인데 여기가 7명이라 했으면 A 합집합 B는 43명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겠네. 근데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야? 50일이야.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라고? 50일. 근데 43명이 나는데 그럼 겹치는 게 얼마나 얘기야? 둘이 더해서 겹치는 걸 빼준 게 얘잖아. 그러면 50일에 43 빼면 8이죠? 그래서 여기 8이 되는 거야. 가운데 것도 빨리 쓰라고. 이랬니? 그럼 8을 계산해주면 8을 계산하면 여기는 21명이죠. 29명이니까 여기 8을 계산하면 24 이렇게 되겠죠. 됐니? 다 표시를 했으면 홍도만 다녀온 학생 수.
홍도만 다녀올 수 있어요. 여기 구하라는 거니까 24명. 이사 가세요. 홍도로 이사 가세요. 되겠죠. 그 다음 몇 번이 되겠더라? 답이 없냐? 잘못 했냐 나? 아이씨, 여기 43명. 얘네 둘이 더하면 51명, 51명에 43 빼면 8 맞잖아. 그럼 21. 이 얼마? 24. 자, 5번을 살짝 24로 고쳐주세요. 5번은 살짝 뭐라고? 24. 뭔가 문제 속에서 어디 뭐 숫자가 틀린 것 같은데, 자, 5번은 뭐라고? 살짝 24. 이거 지금 틀린 건 없어. 이 내용은 다 맞습니다. 이해하셨죠? 뭔가 숫자를 잘못 쓴 것 같아. 자, 어쨌든 활용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기호화를 시켜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집합의 연산 파트는 벤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15번 문제죠. 자, 원수의 개수에 활용해서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가 있어. 자, 전체 학생이 40명이 있는데, 자, U가 얼마라고요? 40명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느 반에서 A 소설을 읽은 학생은 26명. 그러면 NA가 얼마? 26. 자, B 소설을 읽은 학생, 그 B라는 집합은 18명. 선생님 좋아하는 숫자죠?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 자, A, B를 모든 읽은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자,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자, 그림을 그려놓고 다시 한번. 자, 얘가 뭐라고?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얘의 최대 최소 구하라. 빨리 얘를 미지수 X라고 설정을 해 주시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X잖아. 그쵸? 그럼 빨리 얘가 26이니까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26-X라고 쓰시면 돼요. 자, 여기는 18이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돼? 18-X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더한 게 전체가 40이니까 전체 40에서 얘를 더한 거를 빼주면 여기가 나오겠죠? 얼마 됩니까? 44 마이너스 x, 이게 a 합집합 b잖아. 이 세 개 더하면 거기 50에서 빼주면 이 바깥쪽이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x 마이너스 플러스 6이 되겠죠. 이랬니? 맞죠? x 플러스 6이 되죠. 그랬을 때 얘는 원소의 개수야. 그럼 원소의 개수는 0을 포함한 자연수죠. 그러니까 다 범위를 설정하면 되죠. 부터 26-x는 0보다 뭐하다고? 크거나 같다. 그럼 x는 26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나오겠지? 그래서 그림을 여기다가 2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x는 0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8-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 18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여기 18보다 작거나 같다 쓸게요. 여기까지 겹친 건 여기야 일단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6은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6은 뭐가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다 되니까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는데 어차피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겹치니까 답은 여기가 되겠네.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겹치는 게 여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최대값은 얼마가 되고 18이 되고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되는 거죠. 겹치는 게 여기.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 되더라? 18이 되겠더라. 아, 뭐 이렇게 자꾸 틀리냐? 값이 어디 틀렸냐? 26-x 18-x 얘네들이 다 더하면 얼마야? 44-x 여기서 50에서 6 빼면 x 플러스 6 그럼 x가 마이너스 6보다 커나왔고 얘 0보다 커나면 26보다 작고 얘는 18보다 작고 나왔고요. 아, 이게 40이네요. 그러니까 40이네. 왜 50이라 그랬어? 이 정신 나간 새끼야. 40입니다. 자, 얘 빼주시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x 빼기 4가 되니까 x 빼기 4가 0보다 크니까 x는 뭐라고?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겹치는 건 x가 4보다 크거나 같고 18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가 최대, 얘가 최소가 돼서 합치면 22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변수만 설정해놓고 0을 포함한 양수 조건 쓰면 끝나. 문제가 졸라 쉬워요. 오케이? 실전 풀입니다. 하는 방법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이 계산을 눈깔이 해태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가 지금 제대로 못 봐서 그렇지 사실 문제 풀 때 겁나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야. 자, 원소의 개수 활용 최대 최소 문제 어떻게 하자고?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미지수로 설정을 해놓고 그거를 다 모든 부분을 x로 표현을 해서 양수 조건을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16번을 볼게요. 16번.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1, 2, 3, 4, 6, 12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A, B, C 부분 집합에서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고 자,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이고요. A 차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1일 때 B 교집합 C에 속하는 원소의 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원소의 최대값을 뭐라고요? 합의 최대값, 최소값을 둘이 차를 구하라는 게 차를 최대값과 최소값 차. 자, 이거를 풀 때도 똑같이 푸는 거야. 자, U가 내리는 거가 있을 때 전체가 이렇게 있을 때요. 뭔지 모르겠지만 A와 B와 좀 더 크게 그리자. 자, U 그리지 맙시다. 자, A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쵸? 근데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가 나왔고 A 차집 B가 하나고 A 차집 C가 하나. 즉 원소의 개수만 표현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이 빈칸들의 미지수가 어디가 뭔값인지 모르니까 다 표시하라고. 다 모르잖아 지금. 이렇게 다 표시를 하세요. 어디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래? 그래 놓고 식을 쓰는 거야. A라는 녀석은 원소 개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잖아요.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가 얼마라고? 3이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는 거야. 뭐 A라는 녀석의 원소 개수는 그냥 미지수 설정해서 쓰면 되는 거야. 얘는 이 비교 C에 대한 여기 부분 즉 얘 원소의 합 A 플러스 B에 대한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 표현에 대한 범위를 찾으시면 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A 차집합 B 어딥니까? A 차집합 B. 자, A에서 AB의 공통점 빼는 거니까 C 플러스 2잖아. 그럼 C 플러스 2가 얼마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야. 자, 그걸 통해서 여기가 1이니까 A 플러스 B는 얼마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최대한 A와 B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C 플러스 2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빨리 소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쵸? 나는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A 차집합 C래요. 자, 그럼 A 차집합 A에서 얘네들의 공통된 부분을 뺀 거니까 여기 부분이 되겠지? B 플러스 2가 뭐라는 얘기야? 얘도 1이라는 얘기야. 그럼 B 플러스 2를 빼면 A 플러스 C가 얼마라고요? 또 2가 된다는 얘기야. 자, 요렇게 조건만 주고 나서 이 문제를 풀란 얘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조건이 없잖아. 그럼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 내가 설정을 해야 되겠죠. 즉 추론을 해야 한다는 얘기야. 자, 모든 문제의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건 뭐냐면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추론 능력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야. 그러니까 얘에 대한 최대값을 구한다고 생각할게요. 얘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려면 얘도 최대값이고 얘도 최대값일 때가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얘가 일단 최대가 나올 수 있는 게 2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죠? 그때 얘도 2가 나오면 얘도 뭐야? 0이 되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면 봐봐. A가 2래. 그러면 B도 뭐고? 0이고 C도 뭐고요? 0이고 그럼 2는 뭐야? 1이 된 거야. 자, 이 상황을 놓고 다 적용을 시켜봐. 맞는지. 그럼 얘는 2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3 맞죠? 그 다음에 C가 얼마였어요? 0이었죠? 2가 1이니까 맞지? B가 0이었으니까 맞네. 그럼 그때가 최대겠네요. A가 2일 때가 뭐라고? 최대가 될 거라고요. 그럼 생각해봐. 자, 이 값이 3개라고 주어졌고 이 값이 3개라고 주어졌어. 그럼 3개라고 주어졌으면 나머지 부분이 여기서 3개를 만약 뺀다면 몇 개가 남아? 3개가 남지. 그럼 최대가 되려면 이 D가 최대되려면 여기에 3개가 다 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조건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다 몰려오면 얘가 최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합쳐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되는 거야? 자, 비교 C에 대한 최대값의 원소의 개수는 5개가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얘는 뭐라 그랬어? 원소의 합의 최대니까 결국 5개면 제일 큰 거 하나, 둘, 셋, 넷, 5개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아, 맞아?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면 18, 22, 25 얼마입니까? 27인가요? 5, 9, 15, 27 맞나요? 오준 선생님 맞나요? 그럼 이때 원소의 합은 27로 최대가 되는 거야. 아니, 원소는 무조건 제일 큰 걸로 넣어야지 최대값이 되죠. 자, 이번엔 뭐라고요? 최소값을 구하면 돼. 그럼 최소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얘가 제일 작을 때 이 값이 제일 작은 녀석이 나왔을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일단 최소가 되는 거는 얘를 0이라고 한번 봐볼게. 얘도 뭐라고? 0이라고 한번 봐볼게요. 그럼 이 값이 뭐야? 2고 이 값이 뭐야? 2지.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0 더하기 2 더하기 2가 벌써 4가 되잖아. 얘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은 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A가 5일 때, 1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2일 때가 최대라고 했는데. 그럼 얘가 1이면 얘도 1이고 얘도 뭐야? 1이야. 그러면 봐봐. 1이니까 얘는 빵이 돼야 되겠죠. 나머지 집어넣은 거야. 1 더하기 0은 1 더하기 0은 다 되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최소가 될 때는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되는 거야. 그럼 또 마찬가지로 3개를 다 썼어. 3개를 다 썼으면 나머지 여기에 뭐가 돼? 4개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최소가 된대 얘도. 그럼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쪽에 4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이 값이 빵이 되면 되잖아요. 그 설정이 되잖아.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어. 나머지는 조건이 안 나왔다고. 이해돼? 그럼 이 값이 뭐일 때? 0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A의 즉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가 얼마일 때? 5일 때. 이게 1개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네. 그러면 원소의 합의 최소값을 보니까 이 1개가 들어가는 것 중에 제일 작은 녀석이 들어가면 그때 합이 최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얼마라고? 1이 녀석이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 얼마가 되더라? 26이 되겠다. 뭐가 자꾸 틀리냐? 어? 개수가 하나씩. 나 돌아버리겠네. 이게 5개가 아닌가? 2빵 그러면 2빵빵 혹시 이게 4인가? 원소의 개수가 이게 4인가요? 왜냐면 내가 왜냐면 태호랑 진영이 같은 경우는 이걸 풀어줬었는데 그때 이 값이 4였거든요. A 원소의 개수가 문제 풀 때 3 맞아요? 거기 나 풀이 적혀져 있잖아. 안 적혀져 있어? 안 적혀 있으면은 뭐가 틀렸죠? (1, 2, 3, 4, 6, 12도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면 5개면 18, 22, 25, 27 맞잖아. 27이고 보기도 맞죠? 얘가 1개일 때가 제일 작으면 1을 맞아서 여기 1, 3개가 들어가고 나머지 4개가 근데 여기 빵개 되면 돼서 겨우 얘 더하는 게 얘면 되는데 그래서 1이 되면 되는 거야. 아이고 씨. 자, 보기가 잘못됐어요? 보기가 몇 번이 됐습니까? 1번이 26이고 2번이 25고 3번이 22고 4번이 15고 5번이 12 이렇게. 네, 그러면 답이 1번이 26이래요. 보기를 고쳐주세요. 보기 쓰지만 26이라고 보여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이거 풀이는 틀리지 않았어. 왜냐면 우리가 너네들 문제 풀 때 이거 4개짜리 놓고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풀었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얘가 좀 더 어려웠던 문제는 미지수가 많아서야. 미지수가 많아서입니다. 미지수를 설정해놓고 우리가 추론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끝나는 거야. 얘도 다 최소가 0보다 커졌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켜주는 거겠죠. 이해됐니? 자, 좋아요. 자, 17번 이제 대망의 2문제 남았습니다. 대망의 2문제 남았어. 자, 17번과 18번은 솔직히 말해서 이해만 하면 되게 쉬운 문제야. 자, 모의고사 문제고요. 성보고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문제 그대로 뺏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모의고사 문제이기 때문에. 자, 실수 전체 U의 부분집합에서 A의 원소의 개수는 5라고 줘줬고요. 그다음 B라는 녀석은
2분의 x 플러스 a 즉 바에 뭐라 했냐면 x라는 녀석은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주었어. 자 여기까지 주어졌으면 이런 녀석에 관련된 문제를 빨리 조건제시법을 표현하면 조건 제시법을 빨리 뭐 하냐면 원소날법을 표현하죠. 근데 A28 원소개수 오라는데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A1, A2, A3, A4, A5라 그냥 묶게요. 그러면 B라는 녀석의 이 집합은 원소날법을 포함하면 봐봐. X가 A의 원소래. 근데 A랑 더해서 2를 나눴다는 얘기야. 그쵸? A랑 더해서 뭐 했다고? 2를 나눴대. 그러면 A1이 여기 들어가면 2분의 A1 플러스 A 되겠죠. 2분의 A2 플러스 A 되겠죠. A3면 2분의 A3 플러스 A 되겠죠. 2분의 A4 플러스 A 되겠죠. 2분의 A5 플러스 A가 되겠죠. 이렇게 원소날법을 표현하면 이 표현을 이해한 거라고. 자, 그래 놓고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라는 거는 이제 미지수가 얘라는 얘기야, 얘. 이거. 그쵸? 자, 조건을 이제 따져보죠. 가조건을 볼게요, 가조건. 가조건을 보니까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이래. 그러면 얘네들 다 더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는 얼마라는 얘기야? 28이다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각각의 녀석을 문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합이 28이다라는 녀석을 이용할 거라는 거야. 왜냐면 조건이 3개밖에 없는데 문자는 5개에다가 여기까지 합치면 뭐 10개까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합을 갖다가 변수로 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볼게요. 아직까지 모르는 거야. 자, 이번엔 A 합집합 B래. 자, 이번엔 뭐라고?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래. 그게 얼마라고요? 49래. 자, 그래 놓고 야 어떻게 쓰는지 아직 모르겠어. 다조건을 먼저 보면 A 교집합 B가 얼마라는 얘기야? 10하고 13이래. 자, 그래 놓고 자 우리가 연산이 나왔잖아. 결론적으로 연산이 나왔으면 항상 뭐 하랬어? 연산이 뭐 하라고? 펜다그램 그리시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하고 13이 주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뭐 원소 3개가 있겠죠. 3개. 그 다음에 여기도 원소 뭔지 모르는 3개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근데 조건이 나온 건 뭐가 나왔어?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주어졌대. 그럼 우리는 A 합집합 B 연산을 하는 건 뭐밖에 안 배웠습니까? 여기 있는 녀석 더하기 여기 있는 녀석을 더한 다음에 가운데 중복되는 거 빼는 거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도 여기 들어있는 모든 원소의 합에다가 여기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을 더하면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이 뭐하게? 2번이 겹치잖아. 한 번 빼주면 되네. 결국은 연산, 집합의 연산 NA 합집합 B의 연산과 그냥 똑같은 거를 원수의 합으로 줘서 너네들 헷갈리게 하는 거거든. 그림 그리면 보인다고. 아, 모든 원수에 보면 여기 3개의 녀석과 이 2개 더하고 이 3개의 녀석 더하면 되는 거잖아.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3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겹치게 더하는 거야. 그쵸? 어차피 얘 다 더한다는 얘기는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한다면 이거 2개 더한 거 한 번 빼주면 되는 거랑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맞아, 아니야. 이해됐죠? 왜냐면 이걸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요게 변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합이 뭐라고? 모든 원소의 합이 변수로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 더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가족권에서. 맞아, 아니야. 이랬니? 그럼 잘 봐봐. 28 더하기 자 여기 원소 다 더할게. 그럼 이거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2분의 분명히 A1부터 A5까지 합이잖아요. 그게 얼마라고? 28이라고. 거기다 더하기 A 몇 개 더한 거야? 5A. 그럼 이거 의도적으로 이 2개의 합에 대한 변수값만 아니까 더해준 거야. 그럼 이 가운데 2개 더한 거 뭐 해준다고? 23을 뭐 해준다고? 빼준 게 얼마라고요? 49라는 A가 난 1차 방식 나온 거예요. 배워보셨을까? 자, 좋아요. 그러면 14. 얘랑 계산하면 14니까 14랑 얘랑 더하면 얼마예요? 42. 14 더하면. 거기다 23을 빼면 얼마야? 19. 플러스 2분의 5A는 얼마? 49가 돼서 2분의 5A는 얼마 되는 거야? 30이 되니까 A 값은
30 곱하기 5분의 2가 돼서 얼마가 되더라? 12거치마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다시. 자, 이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집합의 연산을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한 번도 원소의 합을 갖다 구해보는 연산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를 알려준 거는 얘가 5개가 있다는 걸 세팅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세팅하기 위해서는 B 집합이 조건제시법으로 줘서 원소를 약간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A의 원소의 X라는 녀석이 A의 원소라 했으니까 A의 원소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일단 세팅을 한 거야. 모르면 다 미지수로 설정하라 그랬어. 그러면 어느 순간 풀려. 그럼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X 대신에 A1을 집어넣으면 2분의 A1 플러스 A가 얘의 원소잖아. 2분의 원소니까. 그래서 다 표현을 한 거야. 근데 가조건에서 이 집합을 원소를 다 더한 게 나온 거야. 그러면 A1, A2, A3 직접 구해가지고 28을 더한 각각 구해서 28을 만드는 거 찾으라는 얘기겠어? 변수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 합이 혹시 미지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라고. 이 합의 값을 준 거니까. 그러면서 또 보니까 얘가 합이 좋았는데 또 왜도 모든 원소의 합이 좋았대. 얘를 이용하는 거겠구나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A 교집합 B만 주어진 거야. 그럼 빨리 연산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A 교집합 B고 A 합 B가 나왔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니까 여기가 11, 3면 여기 3개 남고 여기 3개 남는 건데 이 값을 이제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A 합 B의 모든 원소라는 건 여기 있는 원소들 이 3개에다 얘 더한 다음에 이 3개를 더하는 건데 이 3개가 2개가 뭐가 겹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때 가라는 조건이 떠올리셔야 된다고. 아, 일단 얘를 다 더하는 값을 주어줬으니까 얘를 다 더하는 값을 써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배운 게 가만 보니까 A 합집합 B의 연산은 A의 원소개수 더하기 B의 원소개수에다가 A, B의 공통분을 뺀 건데 혹시 얘도 의도적으로 얘를 원소의 합을 다 더한 다음에 이 겹친 걸 빼주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야 된다. 가라는 조건을 보면서.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얘랑 더한 다음에 얘를 나눈 걸 했더니 우리가 합의 값이 다 주어지고 얘만 미지수인 1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킬러 문제예요. 난이도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애들 우수수 틀린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냥 이렇게 공식 외운다고 해서 풀리겠어? 이해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 대망의 문제 18번.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안 나오길 바라면 되는데 그림이 주어졌는데, 자, 그림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거기 그림 설명되어 있어요. 좌표평면 위에, 우에가 아닙니다. 우위가 아니에요. 위에 세점 주어졌어. 봐봐, 그림 그릴게. 자, 여기 똑같이 그려주세요. 마이너스 1, 2. 자,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 2가 여기가 A점이야. 그리고 B점 1, 2, 1, 2, 3, 4 2,4 여기가 B점이에요. 그리고 A, B를 꼭점을 하는 거예요. 삼각형 여기에서 각 A12 A12의 이등분선이 원점을 지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렸을 때 얘가 이렇게 지나면 여기가 C인데 여기가 A, B입니다. 그때 얘 이등분선이 여기 이등분선이 원점을 지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집합 M이 표현됐죠. M이 어떻게 M파 M은 점 C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 그리고 M은 자연수다라고 줄 때 집합 M의 원소 중 최대 원소 즉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 자, 여기에 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주어졌고 지금 이 직선과 점 C 사이에 이 거리가 얘가 지금 원점을 지나는 형태였을 때 C점일 때 이 거리가 바로 얘에 대한 원소인데 그게 자연수가 되는 녀석의 M값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M 집합의 원소를 구하려면 이걸 원소날법으로 바꿔주려면 결국 C와 이 직선 AB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쵸?
다시 뭐라고? C와 뭐라고? 직선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 길이가 M이라고 M. 이 녀석이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잘 보세요. 각의 이등분선이 주어진 거야. 각의 이등분선. 그럼 각의 이등분선이 주어지면 사실 이거 내각의 이등분선 주어졌을 때 이렇게 평행한 선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 그때 얘랑 동일하고 얘랑 억각에서 일이 똑같아서 자 평행선이 주어지는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지면 닮음이 떠올려야 돼 평행일 때. 그럼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성립하잖아. 근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뭐하니까 같으니까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성립한다. 그래서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성립한다. 이렇게 귀여워해 주시면 돼요 삼각형을. 내가 이등분선 주어지면. 그럼 결론적으로 얘 대 얘가 얘 대 얘랑 같다라는 그 내용을 쓰는 거라고. 그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이 녀석의 길이를 여기를 구하면 된다고. 이 길이는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1,2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하면 1의 제곱 더하기 4니까 루트 5가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여기 구하면 얘는 얼마입니까? 4 플러스 16이니까 20이니까 2루트 5인가요? 루트 20이니까 2루트 5가 되니까 여기가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거 대 이것도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1대 2라고 주어진 거야. 1대 2라고. 그럼 빨리 내가 뭐라고 넣는데 여기를 이 길이를 루트에 얘네 둘이 뺀 녀석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뭐 a 플러스 1의 제곱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 다음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준 게 이 길이고 그 다음 이 길이는 뭐예요?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4의 제곱의 루트다. 이렇게 된 게 얘네들의 b가 몇 대 몇이라고? 1대 2. 그럼 여기다 두 배를 한 값과 얘랑 뭐 하다는 얘기? 같다는 얘기지. 얘랑 뭐 한다고? 여기다 두 배를 한 값과 얘랑 뭐 하다고? 같다는 내용이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자 저기다 두 배를 할게. 두 배를 한다면 루트에 a 플러스 1에 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녀석에서 집합을 표현한 건 이 녀석에 대한 원소를 이해하는 이거밖에 안 나온 거라고. 집합을 쓰는 건 내용이 없고 결국은 얘는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그 문제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메인이 집합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집합단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안 나오길 바라라고. 옛날 단원이 나오면 니네들 못 푸니까. 자 이거랑 뭐 한다고? 루트에 a-2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겠더라고. 이런 내용이죠.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양쪽을 제곱하면 4 곱하기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제곱은 a 마이너스 2의 제곱의 플러스 b 플러스 4는 뭐가 됩니까? 제곱이 되겠죠? 자 이거 다 풀어줘야 돼. 아 귀찮아. 4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4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제곱 플러스 8b 플러스 얼마? 16.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b제곱 지워지고 그렇죠? a제곱 일로 넘어가면 3a제곱 자 넘어가면 플러스 12a 자 4 지워질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로 넘깁니까? 16 일로 다 이쪽으로 다 넘겨줄까요? 다 넘겨볼게. 얼마야? 12b. 자, 4 넘겨 얼마? 플러스 12 이렇게 되나? 그쵸?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a제곱 플러스 4a는 얼마야? 4b 플러스 얼마? 4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이해돼? 비제곱 지워주면서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온 거야. 어디 쓸지는 몰라요. 맞나? 맞게 풀었어? 4b 제곱이죠. 전체적으로 4배 주는 건데 좌변이 미친놈이네요. 어쩐지 값이 이상하더라. 자, 우리 오준기 선생님께서 4배가 된 거니까 이게 16이고 16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넘겨주시면 3a 제곱은 다 넘기면 되겠네 이제. 12a 그쵸? 4, 4는 지워지겠지 똑같이. 맞죠? 8b b제곱 넘어가면 3b 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8b 넘어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8b니까 마이너스 23이 되나요?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플러스는 얘도 지워지네? 이 값이 0 되는 거네요? 3으로 나눠봅시다. a제곱 플러스 얼마? 4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얼마?
8b가 얼마 된다고? 0. 그럼 얘들아 이거 뭐냐? 원방이야 원방. 이 점의 자치가 뭐라고? 원방. 이 점의 자치가 뭐라고요? 원방. 그러면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4의 제곱을 하면 자 여기 플러스 4 여기 플러스 64니까 넘어가면 68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 a, b의 자치가 뭐라고요? 이 a, b의 자치가 뭐라고? 중심이 마이너스 2, 얼마인? 마이너스 2, 얼마인? 마이너스 2, 4라는 중심을 가진 녀석의 반지름이 20. 20이야? 20. 20. 그럼 2루트 5라는 녀석의 반지름을 가진 녀석이 뭐야? 원방이 되는 거야. 아 지쳤나봐요. 이해돼? 그때 그 원이 있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라는 얘기야? 최소가 되는 걸 고르라는 얘기야. 이해하십니까? 다시 뭐라고? 중심이 마이너스 2, 4인 녀석의 원의 반지름이 2루트 5짜리 녀석의 원상 위에 있는 점과 이 뭐라고? 이 직선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라고. 그때 그 거리가 자연수가 되는 걸 고르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이거 정리하시고 좀 더 다시 그려볼게요. 자 원부터 다시 그려볼게. 그러면 자 마이너스 얼마? 2,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되겠죠? 반지름이 2루트 5니까 대략적으로 원이 뭐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되겠지. 2루트 5니까 뭐 대략적으로 원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그려진다고 칠게. 자 그리고 A점은 어디 있어요? A점 마이너스 1, 얼마? 2점에 있는데 여기다 한번 집어넣을까? 안에 포함되는지 마이너스 1점 얼마야? 9 2 집어넣으면 4 안되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2라는 점은 뭐 대략적으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얼마니? 얘랑 중심 사이 거리 여기 원 안에 있는 점 아니 여기 쓸게. 마이너스 1, 귀찮아. 그 다음 뭐라고? 2, 마이너스 4 이 정도 있다고 칠게. 자 그 사이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직선이 얘 직선 방정식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 마이너스가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y는 마이너스 2x에 y는 마이너스 2x 나오네. 자 이랬을 때 마이너스 2, 4도 지나네. 그럼 얘가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지나는 거야. 중심을 통과하면서. 이해돼? 그러면서 이 사이에 뭐야? 원상 위에 있는 점과 이 사이의 거리가 수직이 되는 직선이야. 수직이 되는 직선. 그 거리가 뭐가 되는? 이 거리 중에 자연수가 되는 녀석을 구하라는 게. 그럼 최대라는 거는 자 이 원상 위에 있는 점과 이 직선 얘가 지름인데 지름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 반지름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거리 m이라는 녀석은 0보다 뭐하고 크거나 같을 거고 그 다음 뭡니까? 반지름 얼마야? 2루트 5보다는 뭐하다? 작거나 같은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얘 루트 20이잖아. 루트 20은 얼마예요? 4보다 크고 5보다 작으니까 4점 얼마지? 그럼 그때 최대 값은 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야? 4번이 되겠다. 그럼 봐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집합을 쓰는 건 뭐밖에 없다고? 그 mn은 m과 n은 점씨와 직선 연필 사이의 거리고 m은 자연수다. 그걸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m이라는 거야. 그럼 이 조건 제시법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아 직선 사이의 거리와 이 직선과 A 사이 이 거리가 자연수인 녀석들을 고르는 거구나.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를 고르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이해돼? 그 중에서 제일 뭐 하는 거라고? 큰 거를 고르는 거라고요. 이해돼? 근데 그 큰 거를 고르는 건데 내가 이 녀석의 도형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쓰는 거는 이제 집합은 거기서 끝난 거야. 결국은 뭐야?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고 그랬을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게 뭐냐면 안 나오길 바라는 얘기예요. 제발. 오케이. 자,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고 이거는 너네들이 만약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일단 포기하세요. 100점 맞을 거 아니니까. 100점 맞을 사람들은 공부하시고 이 전에 있는 내용들 다시 어떻게 공부하니?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